자, AI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AI. 그 챗 GPT가 AI다. 알겠어요. 예. 네. 근데 이거를 소버린 AI로 간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소버린 AI. 네. 생소한 말인데 이 무슨 AI인가요? 네. 소가 버린 AI가 그게 아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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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버린 영어입니다. 네. 소나타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이 갈림길에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맥락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 때 네. AI 100조 시대를 AI 투자 100조 시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에 뒤질세라 국힘에서도 김문수도 우리도 100조 투자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러니까 여야 할 거 없이 공히 AI에 100조 이상 투자해서 뒤떨어진 AI를 다시 이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거는 이제는 국가적으로는 아젠다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네. 이거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니, 다른 나라는 네. 챗 GPT도 만들고 네. 중국은 딥시크도 만들고 그러는데 네. 왜 우리는 이렇다 할 AI가 없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거 다른 나라가 그거 할 동안 윤석열이가 오히려 R&D 예산을 깎고 AI가 가장 중요하게 발돋움해야 될 때 경쟁력을 엉망진창으로 만들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전속력으로 국가를 후진시켰어요. 네. 그래서 그게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100조를 투입해서 빨리 따라잡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미 뒤진 상황이잖아요. 네. 거기서 출발하잖아요. 하여튼 이 새끼 저기 대통령 시켜가지고 너무나 우리가 손해본 게 뼈아픕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한두 개가 지금.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원래부터 우리가 했으면 뭐 방금 우리 이 피디님 말씀처럼 우리도 뭐 이거저거 했을 텐데 그게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시장이 궁금했었어요. 그래 100조 좋다. 응? 자원과 뭐 돈과 기술을 총동원해서 뭔가 하겠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늦었으니까 어디에 어떤 프로세서로 어떤 목표로 갈 거야 이게 사실 굉장히 궁금했어요 시장에서. 네.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도 지금 유튜브를 하니까요. 네. 전 세계가 지금 유튜브로 영상이 이 플랫폼이 이거 하나인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한국만의 다른 유튜브를 만들 것이냐 유튜브 같은 걸 네. 만들 것이냐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할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 안에서 더 다른 다양한 채널들을 만들어서 돈 많이 벌면 되지. 이렇게 갈 거야. 이 두 가지 갈림길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 이재명 100조 한다니까 좋아. 근데 뒤처진 이 상황에서 한국만의 소버린이라는 게 주권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우리만의 AI 모델을 만드는데 돈을 쓸 거야? 그게 우리 국가 목표가 될 거야? 아니면 그건 이미 뒤졌으니 산업 현장에서 당장 활용할 수 있는 AI 기술에 국가가 돈과 자원을 몰아줘서 거기서 열매를 빨리빨리 따서 나갈 수 있는 거기에다가 우리가 국가 목표를 잡을 거야? 이게 사실은 갈림길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긴 말씀 안 드리는데 2주 만에 그냥 결정이 났어요. 그냥 우리는 소버린 AI 한다 이렇게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갑론을박의 과정은 이제 의미 없게 됐어요. 그래서 네. 지금 빨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이재명표 AI의 공약 목표가 나왔다. 네. 소버린 AI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 주도로 가는 예, 겁니까? 챗 GPT 같은 게 이제 미국 거잖아요. 네. 중국 게 뭐 딥시크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예. 것처럼 우리도 우리 거 거대 언어 모델 LLM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한간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지금 해야 되는데 뒤처진 거 하면 뭐해? 그리고 이미 챗 GPT라든지 구글의 뭐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세계적인 모델이 나와 있는데 우리 걸 만든다고 누가 쓰겠어? 뭐 이런 거죠. 예전에 그 중기부 장관이었던 박영선 전 의원이 한국형 유튜브를 만들겠다. 그랬단 말이죠.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유튜브를 따라갈 수 있겠냐? 그것부터 무슨 국가가 그런 걸 주도하느냐? 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비슷한 비판을 받을 일은 없을까요? 아니요, 그런 걸 이제 정확하게 좀 이제 갈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근데 일단은 이재명표 행정력에 대해서 제가 먼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돼요. 네. 방금 같은 갈림길이 있을 때 네. 우리가 국가가 일로 가야 돼, 저쪽으로 가야 돼라는 갈림길이 있어. 보통은 이거 정하느라고 1년 걸립니다. 그렇지. TF 만들어봐. 무슨 위원회 국가 무슨 어쩌고 AI 위원회 만들어봐. 거기서 방향 설정하는데 전문가 회의해봐. 타당성 용역해봐. 이러면서 이해관계자 얘기 들어봐 하면서 방향 설정하느라고 1년 갑니다.
근데 지금 1년은 앞으로 100년이 지나도 못 따라잡을 천금 같은 기간이거든요. 네. 근데 2주 만에 방향을 정했어요. 저는 그거 자체가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예, 시간 절약을 2주 안에 딱 끝냈다. 그거 방향을 정하느라고 시간 낭비를 없앴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히 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방향 속에서 최대한 빨리 잘해서 뭘 하는 게 중요하지. 방향 설정하느라고 시간 낭비했으면 나중에는 정해진 방향 속에서 뭘 잘 하려고 해도 이미 시장에서 퇴출되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일단은 2주 안에 끝냈다라는 거에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소버린 AI라고 방향을 정했어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뭡니까? 그걸 잘하면 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그게 남아 있다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짝 이제 말씀드려 보면, 그럼 소버린 AI를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이쪽이 위험 부담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논거 정도는 들어봐야 되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미 세계적인 AI들이 있는데 그거 쓰면 되지. 왜 우리가 그걸 만들어야 돼? 그걸 활용해서 우리는 서비스업을 만들면 돼. 이런 주장. 또 하나는 만든다고 쓰겠어 우리 걸. 그 뭐냐? 결국 돈 들여 기술 들여서 만들어 놓고 아무도 안 쓰면 예쁜 쓰레기를 만드는 거야. 예쁜 쓰레기. 예, 잘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안 쓰면 쓰레기 아닙니까? 결국 예쁜 쓰레기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비판 가능하죠. 네. 그다음에 생각보다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 라는 비판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자, 이런 비판을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다면 이 비판을 논거 삼아서 가장 빠르게 우리가 만들면 되지라고 해서 자원과 기술을 집중해서 단축시키면 돼. 이렇게 그 길로 가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예쁜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쓰면 되잖아. 쓰면 되잖아.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쓸 수 있게 만들면 되잖아. 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표 소버린 AI의 툴은 이렇게 되어 있어. 첫째, 돈을 민관 합동으로 해서 빨리 쓰되 LLM을 만드는 소수의 업체에게 사실은 처음에 집중한다. 그러면 당연히 들어가는 얘기가 효율적으로 빨리 만들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 업체가 특혜를 받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지고 나면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한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돈도 선거 때 말한 것처럼 국민 펀드를 통해서 민관이 돈을 같이 넣어서 그 이익을 국민들도 사적인 영역에서도 쉐어한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특혜를 받더라도 집중하고 그래서 성공하고 나면 자본적인 열매와 그 생산물을 공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모델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모두의 AI를 통해서 전 국민이 그래서 우리가 개발한 그 툴을 가지고 AI를 생활에서 모두의 AI라는 이름으로 다 쓸 수 있게 역시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공공성을 확보해 가면서 활용 단계에서 보여주겠다. 이 로드맵이 지금 이 시간에 확정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야 우리 거 되겠어라는 이 비판을 지금도 조선일보도 하고 어저께 또 이준석이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은 예. 자기의 어떤 그 분야에 있어서는 그래도 가장 앞서가는 그 어떤 이미지를 이준석이 갖고 있었잖아요. 네. 정치인 중에 다 노땅들이고 나만 새롭고 신선하고. 근데 이재명 대통령 시대에 이런 AI가 혁혁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게 된다면은 자기 롤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안 되길 바라는 거지. 네네네. 그래서 시샘.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되지도 않는 비판하고 있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우리만의 AI, 소버린 AI를 하지 않으면 그럼 우린 정말로 잘 살 수 있을까?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거대 언어 모델 위에서 우리는 서비스만 만들면 잘 될 수 있을까? 이것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네. 왜냐? 안보 이런 민감한 데로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각 나라들도 그 나라의 비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핵심적인 정보가 외국에 나가서는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우리 모델이 없으면 상업적으로는 얼마든지 남의 나라 모델에서 기생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국토 안보 또 진짜로 그 전쟁이라든지 군수 안보에 들어가면은 우리 LLM 없이는 국가의 비밀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발전시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소버린 AI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만약에 주요한 서비스를 세계적으로 만들어내서 잘 히트를 치고 있으면 원래 그 소스를 가지고 있던 업체들이 우리에게 최신 버전을 안 줄 가능성이 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경제 발전이라든지 AI 관련해서 마지막에는 원소스를 갖고 있던 미국이라든지 이런 쪽 업체들에게 결국에는 기생하게 되고 그쪽에게 종속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발전은 가능해도 진짜 큰 발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소버레인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예. 그러니까 국가가 한마디로 그 뭔가 기준과 모델과 그렇죠. 큰 어떤 기반을 만들겠다. 네. 데이터의 기반을 만들겠다. 네. 그걸 가지고 예. 민간 업체들이 예. 다양하게 그렇죠. 그리고 창의적으로 활용하라. 맞습니다. 말하자면은 포스코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거죠. 여기서 철을 만들어내면은 그렇습니다. 그걸 갖고 민간 업체들이 맞습니다. 뭐 배를 만들든 뭐 예, 열차를 예. 만들든 그렇죠. 그렇게 하라. 예. 이런 차원.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왕창 드릴 테니 해외에 가서 빨리 계약을 해서 철을 싸게 사와서 그걸로 빨리 자동차 만들어. 이게 아니고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스코를 만들어서 우리 철을 가지고 남의 눈치 안 보고 산업을 일으키자. 이쪽으로 방향을 세웠다는 거고 제 얘기는 그게 옳다는 거고 이제는 그래서 국력을 모아서 그게 조금 더 잘 되고 조금 더 빨리 되는데 힘을 모아야 되고 그건 옳은 결정이니까요. 네. 예. 시장이 또 그 결정에 환호하고 있고 요 얘기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너무 좋습니다. 예, 조선과 준석이는 배가 아파서 딴소리 하는 거죠. 그러다가 언제 만들래? 바라고 있어요. 굿하고 예? 있어요. 예, 뭐 이러고 있는 거죠. 네. 예. 자, AI가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우리 모델이 만들어지고 우리 표준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어떤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미 시장이 그 종목에 대해서 예. 배팅을 애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재명을 한다니까요. 이렇게 예. 되니까. 예. 그렇지.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직접적으로 거대 LLM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회사, 예를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로 시장에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또 거기에 들어가는 네. 각종 데이터를 납품해야 되는 예. 이 전산 전송 업체들이 좀 있습니다. 뭐 삼성 SDS라든지 네. 뭐 LG CNS라든지 이런 업체들이 또 백업으로 붙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런 업체들. 예. 그다음에 뭐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 데이터 센터에 납품해야 되는 전력 내지는 데이터 가공 업체들 이렇게 해서 쭉쭉쭉 이미 시장에서는 그 라인은 다 갖고 있고요. 네. 여전히 각광을 받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이 조금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니 비판이 아니라 주요한 포인트가 이게 얼마나 갈급하고 중요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이 뭐냐면 그거 그냥 사다가 쓰면 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우리의 AI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경쟁력이 있는 모든 산업들이 전부 다 동시에 경쟁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 우리가 지금 현대차 그래도 잘하고 있지 않아? 네. 그다음에 배는 우리가 1등이지.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가전, 냉장고, 청소기, 핸드폰 우리가 제일 잘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서 2등인 중국이라든지 이런 쪽과 기술 격차를 벌리고는 있는데 네. 이게 AI 시대로 넘어가면 AI가 탑재되면 갑자기 우리가 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청소기 LG 삼성이 좋은데 근데 청소기에 AI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중국이 청소기는 우리보다 못 만들어도 네. 중국 청소기에 AI가 탑재되고 나니까 이건 전혀 다른 물건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청소기 시장 1등이 중국산이에요. 우리나라에서요. 신혼부부 필수템 1위가 중국 로봇 청소기예요. 그 AI가 탑재돼서 방을 몇 바퀴 돌고 나면 저절로 얘가 다 학습이 끝내가지고 가장 완벽하게 동선을 짜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AI가 탑재되는 순간 기존에 우리가 1등이라고 말하던 산업에서 AI가 탑재된 2등 업체가 전혀 다른 물건으로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이제 우리는 기존에 있던 우위를 점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AI를 별도로 놓고 다른 산업만 잘해야지라고 해서는 이제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아요. 중국 차, 그거 누가 타? 뭐 낡고, 아직도 안전도 이상하고, 뭐 충전도 안 된다 그러고, 현대가 좋지. 그런데 중국이 AI 기반한 자율주행이 탑재되는 순간, 현대차랑 전혀 다른 물건의 자동차가 나온 그렇죠. 거죠. 그 나머지 무슨 뭐 자동차 기술이야 보완하면 되는 건데 네. AI가 없다 그러면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기술과 나중에 AI를 결합했을 경우 그건 어떻게 매칭이 될 것이며 그렇습니다. 예. 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배가 1등인 것처럼 보이지만 예. 배가 자동 항법으로 가요. 파도가 이렇게 올 때는 일로 가고 뭐 얼음이 이쪽으로 올 땐 절로 가고 기상 정보에 따라서 그 AI가 자동으로 최적의 항로를 조정해주고 그러면 그 연료비가 떨어지고 할 거 아닙니까? 아이고야.
정말 그러니까 배는 우리가 잘 만들어도 배가 탑재된 그러니까 AI가 탑재된 배로 중국이 이 시장을 공격해 오면 이거 전혀 다른 리그가 열리거든요. 2022년에 예. 이재명이 됐었어야 했어요.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얼마나 그렇죠. AI의 그럼요. 발전상이 펼쳐졌겠어요. 네. 지금 우리나라가 AI 경쟁력이요. 남들은 몇인지 모르는데 최신 리포트가 네. 나왔는데요. 10위예요, 10위. 아이고야. 6위가 아니에요. 그동안 선거 때는 뭐 우리가 6위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최신 리포트는 10위입니다. 그리고 순인재 유출국 1위예요. 아이고야. 사실은 4위인데 예. 앞에 1, 2, 3위는 나라가 조그만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랑 게임이 원래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로 엔간한 나라 중에서 그 나라 AI 전문 인력들이 밖으로 나가는 나라 우리가 1위가 됐어요. 윤석열 때. 경쟁력은 10위. 나쁜 새끼 같은 예. 거 아주 화가 인재는 나네, 다 진짜. 짐을 싸고 나가게 만들어 놓고. 예. 그래서 이렇게 뒤처진 상황에서 예. 이제 소버린 AI로 간다고 하니까 그 방향 내에서 빨리 성공해서 그걸 기반으로 우리나라가 다시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에 2차적으로 AI가 퍼져서 또 다르게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이 로드맵으로 쭉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다. 예, 이런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이제 뭐 그림이 좀 그려집니다. 네. 뭔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새로운 미래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주 잘 돌아가고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 그냥 네. 잘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예, 이제 정말로 윤석열이- 정광석화처럼 빠른 결정을 내리고 있고 예. 팍팍해서 지금 나가고 자, 있다. 이제 이렇게 내란의 보고 있습니다. 이 찌꺼기를 다 치워버리고 네. 이제 똥차를 다 치워버리고 미래로 향해 질주하는 일만 남았다. 네. 이 말씀을 오늘 전해주셨습니다. 자율주행차는 지금 얼마나 이제 우리 기술이 좀 많이 떨어지죠. 말하기 좀 죄송한데 미국이 현재 가장 앞서고 있고요. 예. 어저께 테슬라가 이제 제일 앞서고 있는 건 구글 자동차거든요. 네. 그거는 뭐 이미 뭐 이런 말 좀 너무 과할지 모르겠지만 거의 상용 수준으로 와 있습니다. 물론 어. 한정된 섹터긴 합니다만은. 예. 그래서 이제 테슬라가 어저께 로보택시라고 해서 자율주행을 이제 시범 서비스를 또 시작을 했고요. 네. 중국도 AI가 탑재된 자율주행이 전기차에 지금 다 얹어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런 말씀드리긴 뭐하지만은 많이 뒤쳐져 있다. 네. 아니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한 7, 8년 전에 제가 들은 얘기인데 자율주행차 그때는 무인 자동차라고 그랬습니다. 네. 무인 자동차를 뭐하러 돌려요? 네. 사람이 타야 될 거 아닙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겠지만은 무인 자동차라는 말이 무인 자동차가 아니라 이제 자율주행차가 도입되면은 네. 주차장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도 되죠. 지가 알아서 주차장 어디 가서 서 있다가 부르면 오니까 예. 또 카쉐어링도 가능하고 가능하죠. 물론 그렇게 된다면은 그 사실 거리 때문에 네. 서울에서 또 네. 서울 주변에서 살아야 한다는 그런 강박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부동산 시장까지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그런 네. 변수다. 우리의 삶이 많이 바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 우리는 지금 2단계를 이제 자율주행 단계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있는데 뭐 말은 2단계라고 하는데 네. 아직은 좀 뭐 2단계도 좀 명확한 수준으로 못 올라왔다는 게 업계 평가예요. 왜냐하면 뭐 현대가 그걸 뭐 못해서가 아니라 이게 이렇게 중요할 줄을 몰랐던 거고 아이고. 그냥 하는 데만큼 정도 온 건데 여기 전력을 다했었어야 되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정부의 규제라든지 정부 이럴 때 이재명 정부처럼 도와줘야 되고 여긴 여기까지 시범 지역.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럼요. 안목이 있어야 예. 되고. 그리고 돈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예. 그다음에 뭐 규제 관련해서 뭐 어려워 해줄게. 빨리빨리 하자 이렇게 해서 앞선 기술을 가져가자 해야 되는데 중국이 추격하고 심지어는 앞서가는 동안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인데 지금이라도 뭐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